1, 2단원이 시험 범위지. 그래도 옛날에 비하면 훨씬 나아, 시험 범위가. 예전에는 막 1단원, 3단원이 묶이고 2단원, 4단원 묶이고 막 이렇게 뒤죽박죽이었거든. 학교마다 시험 범위가 다 달랐었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중간고사 범위가 1, 2단원이고 기말고사 범위가 3, 4단원 이렇게 나가지. 중간고사가 끝나면은 6월 모의고사가 있잖아. 6월 모의고사 범위가 또 1, 2단원이야. 그래서 그래도 6월 모의고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애들을 1, 2단원 시험 범위로 맞춰준 거 아닌가 싶어. 여기서 또 순위를 따야죠. 6월 모의고사 봤을 때 네가 만약에 화학에서 현역끼리 비교했는데 네가 1등급이 떴다. 그럼 현역 중에서는 전국에서 4% 이내라는 거 아니야. 그런 것도 확인하는데 나름 의미가 있죠. 자, 1번 봅시다. 1번 그물이죠. 그물 뭐죠? 나일론. 답은 3번. 그 다음에 2번. 다음은 주방에서 사용되고 있는 물질에 대한 자료이다. 아세트산, 식초의 성분이다. 산성물질이고 메테인은 가정용 연료로 사용된다. 자, 기억. 아세트산의 수용액은 산성이다. 맞죠? 니은. 저기 메테인은 액화천연가스 LNG의 주성분이다. 이것도 맞고, 저기 메테인이 LNG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고. 디귿. 기억과 니은은 모두 탄소화합물이다. 탄소화합물 맞죠? 탄소가 들어있으면 탄소화합물이에요. 뭐 없는 물질일 수도 있지만 그냥 C6H10N2 이러면 산소화합물입니까? 예, 이러면 탄소화합물이죠. 이러면 탄화수소인가? 탄소화합물 말고 탄소화합물이 있고요. 또 뭐가 있냐면은 탄화수소라는 게 있어요. 차이점은 뭐냐면은 탄소화합물은 그냥 탄소가 들어있고 그 외에 원소가 뭐가 있는지는 그냥 관심이 없어요. 그냥 탄소가 있다 이거고, 탄화수소는 뭐냐면은 C와 H만 있는 놈인 거야. 수소가 탄소화되어 있다. 탄화수소라고 하죠. 자, 탄화수소의 몇 가지 예시를 보면요. 일단 메테인이 탄화수소죠. CH4. 메테인이 탄화수소고, 에테인이라는 게 있어요. 에테인은 C2H6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런 분자는 있을 수 있나 봅시다. C2H8 이거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자, CH4 구조를 보면요. CH4 탄소가 있고 이렇게 붙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탄소 하나에 수소가 붙어 있을 수 있는 게 최대 4개야. 근데 지금 여기 탄소 2개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거든. 탄소 2개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럼 각 탄소에 붙어 있을 수 있는 수소수는 3개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C2H6, H가 6까지가 맥스라는 거야. 자, 탄화수소에서 우리가 수소가 몇 개까지 붙어 있을 수 있나 그 일반식이 있어요. 일반식 한번 보면은 CN, H, EN 플러스 E. 예를 들어 에테인 같은 경우가 그 케이스 이거야. N자리에 2를 집어넣으면은 C2H6가 되는 거고, N자리에 3을 집어넣으면 C3H8이 되는 거야. 자, C3H8 얘가 프로페인이라는 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게 또 있고, 또 뭐가 있냐? CnHEn이 있어요. 지금 절대식으로 봤을 때, 일반화된 식으로 봤을 때 수소가 지금 2개가 줄어들어 있죠. 이 말은 뭐냐면은 이중결합이 하나 있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 C3H6라고 해보자. 그러면은 탄소가 있는데 여기에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이중결합이 하나가 있다. 그러면 나머지 단일결합으로 다 수소 배치해주면은 여기 3개 붙고 여기 2개 붙고, 여기 지금 탄소에 단일결합이 4개가 있을 수 있는데 결합 지금 3개밖에 없는 거잖아. 그럼 수소 하나 더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6개가 붙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냐? CnHen-E 이렇게가 가능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가 예를 들어, 그리고 예전에는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됐었냐면은 탄소가 3개짜리인 그 탄화수소를
한번 세어봐라. 몇 개가 나올 수 있나. 그래서 일단은 프로페인이 있죠. C3H8 요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C3H6 요게 있을 거고, C3H4 요게 또 있을 거야. C3H4는 요거겠죠. 자, C3H4는 또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 봅시다. 자, EN-2다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는 지금 수소가 2개 빠지고 2개 빠졌지. 총 4개 빠졌지. 그럼 불포화도가 2다 또는 다중결합이 2개가 있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 구조를 보면요. C가 이중결합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을 수 있다. 그럼 수소가 이렇게 붙을 수가 있죠. 이렇게 붙는 게 또 가능하고, 또 뭐도 가능하냐. 3중결합이 또 불포화도 2로 측정이 되는 거야. 다중결합 2개짜리로. 그럼 3중결합 하나 있으니까 나머지 탄소 하나는 이렇게 단일결합으로 있으면 되겠죠. 그럼 수소가 또 하나, 여기 수소 붙을 수 있나? 중간 탄소에? 불가능하죠. 여기에 3개 이렇게 붙어서 수소가 또 총 4개가 붙을 수가 있더라. 그 다음에 C3H6 뭐가 있을 수가 있나? C3H6 지금 불포화도가 그럼 하나짜리라는 거야. 그 다중결합이 하나다. 예를 들어 요거죠. 요거 C3H6 이렇게 이중결합 하나 있는 거,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탄소가 이렇게 삼각형을 이룬 거. 탄소가 저렇게 삼각형을 이루면은 수소가 이렇게 붙고 이렇게 붙고 이렇게 붙어서 요것도 가능하겠죠. 그러면 C3H6 이렇게도 가능하더라. 자, 그 다음에 C3H6 이렇게 2개 나왔는데 나머지 하나 또 가능할까? 요거 잘 봐야 돼요. 자, 여기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근데 요걸 바꿔보는 거예요. 두 번째 지금 이중결합이 있으니까 첫 번째 이중결합이 있다. 이렇게 바꿔보는 거야. 이거는 같은 거예요. 그쵸? 뒤집으면 같은 거지. 오케이. 그래서 그런 거 탄화수소 내용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 보는 거고. 그 다음에 3번 하이드라진이래요. N2H4 하이드라진의 연소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N이 2개다. NO2가 2개 있으면 되고, 수소가 4개다. H2O가 2개가 있으면 되고, 산소 원자 총 4개에 2개 합쳐져서 6개 있으면 되니까 3O2. 답이 4번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 네, 문제 4번 분자식 NO2와 NO가 있다. 3 곱하기 6, 그 10의 23승계?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아보가드로 수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죠. 근데 이렇게 3 곱하기 10의 23승계라고 나오면은 의심을 해봐야 돼요. 이거 아보가드로 수가 좀 달라졌나? 예, 달라져 있죠. 아보가드로 수가 6 곱하기 23승이다. 10의 23승이다. 그러면 원자수, 분자수의 비가 아보가드로 수에 비해서 곱하기 2분의 1배가 되어 있다. 자, 6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을 때 1몰이라는 거니까 3 곱하기 10의 23승이 있을 때는 2분의 1몰이라는 거죠. 자, 그럼 가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수, 분자수는 2분의 1이고요. NO2 구성 원자수는 3개짜리다. 나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수, 분자수는 4분의 1이고 구성 원자수는 2개짜리다. 그래서 요거 계산을 해주면은 답이 1번이 나오는 거죠. 사실 여기까지는 3분 컷이죠. 네. 3분도 안 걸릴 수도 있고. 자, 문제 5번. 가 주양자수가 1이다. 그럼 1s밖에 안 되죠. 1s s오비탈의 L값 주양자수는 0이고, 그 다음에 주양자수가 2이다. 주양자수가 2라고 하면은 2s 또는 2p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R형형이 있으니까 p오비탈이라는 거고, L값이 그러면 1이겠죠. 그래서 기억 맞고 0 플러스 1 기억 맞고, 니은 바닥 상태 수소 원자의 전자 배치에서는 전자는 가에 들어있다. 맞는 말이죠. 예, 니은 맞고. 디귿 에너지 준위는 가와 나가 같다. 맞습니까? 아니죠. 가와 나는 다릅니다. 자, 만약에 여기서 주양자수가 2다 라고 해보자. 그러면은 가와 나는 에너지 준위가 맞습니까? 같습니까?
몰라요? 수소로 먹겠어요. 어. 수소면 맞죠? 수소면 맞죠? 그쵸? 지금 단전자와 다전자에 대해서 개념을 물어본 건데, 단전자, 예를 들어 수소 또는 헬륨 플러스도 단전자다. 그 외 나머지들은 다 다전자죠. 헬륨부터 리튬, 뭐 나머지 원자들은 전부 다 다전자다. 단전자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가 주양자 수에만 의존을 했었고, 그 다음에 다전자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가 n 플러스 l 값에 의존을 했더라. 근데 여기서 봤을 땐 EP와 3S를 비교를 해볼 거야. 그러면 n 플러스 l 값을 조사했을 때 n이 2고 p 오비탈 l 값이 1이죠. 그럼 얘는 n 플러스 l이 3이고요. 얘 또한 n 플러스 l이 3 플러스 0 해서 3이란 말이야. 같네? 그럼 1순위를 비교했을 때는 지금 같은 거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다고. 다전자에서 비교했을 때는 EP보다 3S가 에너지 준위가 높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유는 뭔가요? 이게 같잖아, 지금. 왜 그런 거지? 이유는 2순위를 비교해서 답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 1순위가 있고 2순위는 뭐냐면은 n을 보는 거예요. n 플러스 l에서 판가름이 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두 번째 n 값을 봐서 여기서 n이 3으로서 더 크니까 지금 3S에서 에너지가 더 높다라고 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답이 4번이죠. 자, 그 다음에 문제 6번. 자, 그림은 T도씨 일기압에서 실린더에 각각 들어있는 A와 B를 나타낸 것이다. A의 분자량분의 B의 분자량이 몇 분의 몇인가. 자, 분자량이라는 거는 MW는 W를 N으로 나눠준 거죠. 자, W를 봤을 때 3대3, 1대1이다. 그때 분자수는 부피비에 비례하는 거였고, 부피비가 2대3, 분자수비가 2대3. 그럼 몰질량비가 3대2겠죠. 그래서 답이 2번이네요. 자, 그 다음에 문제 7번. 자, 표는 이온 가와 나에 대한 자료이다. 가와 나는 8에 18짜리 O2-와 12에 24짜리 Mg2 플러스를 나타냈다. 자, 8에 18짜리 O에 2-, 10에 24짜리 Mg에 2 플러스. 요 기호들 보면은 우리 전자 몇 개고 양성자 몇 개고 중성자 몇 개인지 다 알 수 있죠. 한번 다 조사를 해봅시다. 양성자 원자 번호가 8번, 12번이니까 8개, 12개. 중성자는 질량수라는 게 양성자와 중성자를 더한 값이죠. 그러니까 18에서 양성자 수 8개 제하면 10개 남고요. 여긴 12개 남네요. 자, 전자. 원래 기존에 중성 원자였다. 그러니까 2-, 2 플러스 이런 게 없었다. 라고 하면은 이제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동일할 텐데 지금 이온 상태죠. 지금 기존에 있었던 중성 원자일 때에 비해 전자가 2개가 더 들어왔죠. 그래서 전자가 10개 있는 거고 얘는 2개를 잃었으니까 전자가 또 10개가 있는데, 자, 얘네들 지금 전자 상태가 똑같은 상황이네요. 자, 문제 표에서 준 게 중성자 수분의 전자수네. 중성자 수분의 전자수 얘는 1이고요. 중성자 수분의 전자수 얘는 6분의 5네요. Mg2 플러스가 가고 O2-가 나다. 그래서 기억 맞고, 그 다음에 니은 맞고, 디귿 맞네요. 그래서 답이 5번이죠. 자, 표는 두 가지 상태의 H2O를 나타낸 것이다. H2O의 분자량은 18이라고 합니다. 자, H2O 기체 상태가 있고 또는 액체 상태가 있고 또는 솔리드 상태, 고체 상태가 있죠. 자, 만약에 액체랑 고체에서 부피가 주어졌다. 그럼 액체나 고체일 때 부피를 가지고 우리가 몰수를 알 수가 있나? 액체나 고체일 때는 몰수를 모르죠. 자, 부피를 가지고서 얘네는 몰수를 알 수가 없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몰수를 알기 위해서는 밀도를 고려를 해줘야 되죠. 밀도를 고려해주고
그러면 W를 구할 수가 있게 된다. 그 W를 물의 몰 질량 MW로 나눠주면은 몰수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끌어 갈 거고, H2O 기체 같은 경우에는 기체다. 그러면 부피가 곧 몰수에 비례하는 값이 되는 거죠. 자, 가는 고체고 나는 기체다. 가에서 H2O 고체의 양 분의 나에서 H2O 기체의 양. 자, 10g이 있다. W가 10g이다. 몰 질량 MW는 18이다. 그러면 18분의 10몰이 있는 게 가 상황이고, 나에서 H2O 기체의 양 10리터래요. 10리터. 우리가 기존에 22.4리터가 1몰이다 라는 건 알고 있는데, 22.4리터가 1몰이다 라는 조건이라면은 보통 여기서 부피를 줄 때 뭐라고 주냐면은 11.2리터, 5.6리터 이런 식으로 준다고. 한마디로 22.4의 약수를 준다라는 건데 10리터라고 줬죠. 그러면은 이때 실력에 의해 1몰의 부피가 다를 수가 있구나, 그걸 확인하시면 되죠. 역시 좋네요. 1몰의 부피가 32리터구나. 그래서 32분의 10몰이 있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답이 몇 번이냐? 2번이겠네요. 16분의 9. 자, 그 다음에 9번. 표는 X의 동위원소에 대한 자료이다. 자연계에서 X는 63짜리 X와 65짜리 X로만 존재한다. 자, 자연계에 존재하고 있는 비율 A와 B가 나와 있고 평균 원자량 63.6이라고 합니다. 자, 63짜리가 있고 65짜리가 있는데 얘네들의 평균이 63.6이다. 그러면 63.6이라는 거는 3대7 내분점이죠. 0.6, 1.4, 3대7 내분점이다. 그럼 얘네들의 존재 비율이 7대3으로 있다. 즉 63짜리가 70%, 65짜리가 30%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은 A가 70이고 B가 30. 기억, 중성자 수는 65 X 원자가 63 원자보다 이만큼 크다. 뭐 눈이 있냐고 물어보는 복이죠. 자, 기억 당연하고요. 니은 A가 B보다 크다. 당연하고요. 디귿 1g에 들어있는 양성자 수는 65짜리가 63짜리보다 크다. 자, 일단 1g에 들어있는 분자수 B부터 구해야 되는 거죠. 양성자 수를 물어보던 중성자 수를 물어보던 다른 걸 물어보던 뭐든 간에 어쨌든 간에 얘네들의 그 원자수비, 몰수비부터 먼저 봐야 돼요. 자, 분자량 1몰당 질량이 65대 63이다. 그럼 1g에 들어있는 분자수비는 63대 65라는 거죠. 분자수비가 63대 65다. 그럼 양성자 수비도 63대 65겠죠. 왜? X 똑같은 X이다. 동위원소니까 똑같은 X예요. 양성자 수는 똑같겠죠. 동위원소니까. 그럼 양성자 수가 1대 1이다. 분자 수가 63대 65고 양성자 수는 1대 1이다. 양성자 수 63대 65로 있을 거다. 근데 만약에 중성자 수를 물어본다면요. 자, 지금 X 됐어요? X끼리 물어본다면 X끼리 지금 분자수가 63대 65라고 나온 거야. 똑같이 1g이 있을 때 63대 65라는 거죠. 근데 중성자 수는 차이가 있죠. 중성자 수는. 만약에 이 친구가 37번 32번짜리라고 해볼게요. 32번. 그러면은 63짜리는 중성자 수가 31개짜리죠. 63에서 32를 빼면은 중성자 수 31개. 65짜리는 중성자 수가 33개일 거라고. 그래서 요것과 요거를 비교해줘서 중성자 수 답을 내려줘야겠지. 자,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지금까지 다 맞았나요? 오케이. 자, 문제 10번. 표는
A와 B에 대한 자료이다. A의 화학식량분의 B의 화학식량이 3분의 1이라고 합니다. 자, A의 몰농도가 0.2이다. 그럼 1리터에 0.2몰씩 들어있다라는 거고, B는 몰농도가 X다. 저 X 구하라는 거네요. 용질의 질량이 EW, W. 자, A와 B가 있는데 질량이 먼저 나와 있어요. 질량이 2대 1이다. 그리고 화학식량 나와 있죠. 몰 질량이 3대 1이다. 자, 그럼 몰수비 나오겠죠. 3분의 2대 1이니까 2대 3이겠네요. 부피비도 나와 있네요. 부피비 1대 3이다. 몰농도 같은 경우에는 V분의 N이죠. 이때 V는 기체의 부피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용액의 전체 부피인 거죠. 자, 그래서 몰농도 B는 몰농도 라지 M으로 쓰고요. 2대 1이다. 그러면 A의 몰농도가 실제로는 0.2라고 했으니까 B의 몰농도는 0.1이다. 답이 1번이네요. 자, 그 다음에 11번. 다음은 은 원자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대화이다. A주의 원자량이 108이라고 할 때 A 54g에 들어있는 A주의 원자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보세요. 싫은데요? 학생, A 기체 1몰의 질량은 기억 108g이죠. 원자량이 108이라고 했으니까 1몰의 질량 108g이고요. A 기체의 질량에는 54g을 1몰의 질량 108로 나눠주면 A주의 양이 2분의 1몰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리고 A주의 양에 아보가드로 수를 곱하면은 A주의 원자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겠죠. 그래서 1몰에 들어있는 원자수 답이 4번이네요. 아보가드로 수가 A주 1몰에 들어있는 원자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 12번 양성자. 자, 먼저 첫 번째 줄 잘 읽어줘야 돼요. 다음은 2주기 바닥 상태 원자 X에 대한 자료이다. 2주기 몇 개 없죠. 8개밖에 없어요. 자, 양성자 수분의 홀전자 수가 1이다. 양성자 수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 홀전자 수 하나, 둘, 셋, 넷. 미친놈. 2개, 하나. 이렇게 있는 거죠. 자, 3분의 1이래요. 그럼 탄소겠네요, 탄소. 자,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와 원자가 전자 수가 같은가 봅시다. 얘 1s, 2s, 그리고 2p 2칸 채워져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원자가 전자 14족이니까 원자가 전자 4개고 오비탈도 총 4칸 채워져 있네요. 요놈의 바닥 상태는 답이 3번이네요. 너무 쉽죠? 슉! 그림은 강철 용기에 에탄과 산소를 넣고 반응을 완결시켰을 때 반응 전과 후 용기에 들어있는 모든 물질의 질량을 나타낸 것이다. 그렇대요. 자, C2H4 에탄이래. 에탄. 자, EN이죠. CnHEN. 불포화도가 하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유, 다중결합이 하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C2H4와 몇 개의 O2가 반응을 한다. 반응을 하면 ECO2, EH2O, 산소 3개. 얘네들의 몰 질량비 한번 쭉 써보면요. 24, 4, 28, 32, 44, 18. 그 다음에 지금 워딩을 기억하세요. 반응하는 질량비를 봐야 돼. 반응하는 질량비.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알죠? 반응하는 질량비. 그럼 반응하는 몰수비를 몰 질량비와 곱해주면 돼. 반응하는 몰수비는 1대 3대 2대 2다. 그럼 반응하는 질량비는 28대 96대 88대 36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검증 한번 해봅시다. 자, 산소가 원래 처음에 있었는데 개꿀이야, 개꿀.
반응 전과 후 용기에 들어있는 모든 물질의 질량을 다 나타냈대. 숨기지 않았대. 개꿀이잖아. 24W가 있었는데 그때 다 소모가 됐을 때 H2O가 9W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24W가 빠졌을 때 9W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데 24대 9, 96대 36 딱 맞아 떨어지네요. 그렇죠?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선생님, 이제 X와 Y를 구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28대 96이죠? X가 24잖아, 지금. 여기 4분의 1배 차이거든? 여기서 4분의 1배를 해주면 돼요. 그럼 7W라고 하시면 되고, 원래 있었던 게 7W. 만들어진 거 96대 88이죠? 그리고 4분의 1배가 된 게 24W. 여기도 똑같이 4분의 1배를 해주면 될 거 아니야. 22W. 그래서 X와 Y를 더하면 22 플러스 7에서 29가 답입니다. 답이 1번이네요. 자, 문제 14번. 다음은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 만드는 실험이다. NaOH의 화학식량은 40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NaOH Wg을 적당량의 물이 들어있는 비커에 넣고 모두 녹인다. 여기다가 적당량 물이 있는데 NaOH Wg을 집어넣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피 플라스크에 넣어준대요. 왜 이런 짓거리를 합니까? 그냥 애초에 여기다가 하면 되지. 이유는, 자, 비커에다가 NaOH를 녹였어. 실험을 하려고. 넣어줬어. 그럼 비커가 남을 텐데 이 비커만 남는 게 아니라 다 넣어줬다고 하더라도 벽에 방울방울 붙어 있어요. 이게 또 NaOH도 포함하고 있는 용액이겠죠. 저 방울 자체가. 그래서 여기다가 물을 다시 한번 넣고 또 헹궈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만큼 채웠고 물 넣고 또 헹궈서 요만큼 채우고 물 넣고 또 헹궈서 요만큼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100ml까지 물을 추가해줘서 딱 표선을 맞춰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차를 줄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어쨌든 간에 100ml 부피 플라스크가 들어왔으니까 지금 이걸 쓴다고 하니까 용액의 전체 부피를 최종적으로 100ml를 맞춰주겠다라는 거야. 여기에 지금 NaOH Wg이 들어있다는 거고, 요놈의 몰질량은 40g/몰이니까 몰수는 40분의 W겠죠. 그래서 부피분의 몰수를 지금 찾아본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했더니 이거 중요하지 않아 사실. 이렇게 했더니 뭐가 나왔냐? 0.2몰 농도 NaOH 수용액이 만들어졌대요. 100ml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0.2몰 농도와 아까 했지 여기다가 100ml를 곱해 봅시다. 그럼 미리몰 단위가 나올 거예요. 미리몰 단위로 나와서 20ml몰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괜찮아요? 오케이. 20ml몰이 있을 거다. 어디에? 100ml에. 자, 라를 봅시다. 다해서 만든 수용에 50ml를 취한대. 원래 100ml가 있었는데 거기서 절반 50ml를 취한다라는 거야. 용액 절반을 취했으면은 당연히 몰수도 용질도 절반만큼 딸려왔을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여기 이제 용질이 20이 있었는데 거기서 50을 취해왔다. 그럼 용질의 몰수도 10ml몰이 딸려왔을 거다라는 거죠. 이해돼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Vml 부피 플라스크에 모두 넣는다. V가 몇인지 몰라요. 아직 몰라요. 읽어봅시다. Vml 부피 플라스크에 표시선까지 어쨌든 최종적인 부피를 V로 맞춰주겠다라는 거죠. 맞춰졌을 때 0.05몰 농도가 됐더라. 해봅시다. 어쨌든 2차 Vml 부피 플라스크에 들어간 몰수는 10ml몰이에요. 거기에 전체 부피는 Vml겠죠. 어떤 과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최종이 중요한 거야. Vml. 이것이 0.05몰 농도, 20분의 1몰 농도다라는 거죠. 단위 계산 신경 쓸 필요 없죠. 밀리리터분의 미리몰 그냥 몰 농도로 나오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V는 200이겠네요. V가 200이에요. 언니 W는 뭔가요? W 20ml몰이거든요. 이거 하나 해볼까요? 자, 얘가
1몰의 질량이 40g이라는 거야. 1몰의 질량이 40g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1m몰에는 몇 mg일까? 지훈이 40mg이에요. 다시 1몰의 질량이 40g이다. 그럼 1mm몰에는 40mg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괜찮죠? 이런 단위 왔다 갔다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20mm몰이다. 1mm몰에 40ml인데 20mm몰이다 하면 얘는 800mg이 있는 거고, 문제에서 물어본 건 W 그램 단위니까 W는 0.8g이 있는 거네요. 오케이? 그래서 W 0.8, 5분의 4, 부피는 200 하면은 답이 2번이네요. 160. 선생님, 문제 푸는 게 너무 오래 걸리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오래 걸리는 것 같지? 별거 아니야. 독서예요, 독서. 하나씩 그냥 체크하면 돼. 자, Wg을 녹였다, 100ml에 녹였다. 전체 부피 100이겠구나, 일단은. 0.2몰 농도가 됐다, 20몰이 있다. 20mm몰이 있다. 20mm몰이 Wg이구나. 40짜리인데 800mg 0.8g이다. 100ml에 20 들어있는데 50ml를 취했다. 여기에 10mm몰 들어있겠다. 이거를 V에 옮기겠다. 어쨌든 V에 역시 10이 들어있을 텐데 그것이 20분의 1이다. V가 200이다. 그럼 둘이 곱하면 160이다. 이렇게 끝나요. 아시겠죠? 쉽죠? 예. (15번) 표는 원자 X와 Y에 대한 자료이다. X와 Y 중 바닥 상태는 한 가지다. 중성자 수가 같은데 질량 수가 하나가 차이가 나요. 이거 왜 그럴까요? 양성자 수가 하나가 다르겠죠. 양성자 수가 아래에서 하나가 많을 거야. 동위원소 개념은 아니죠, 지금. 중성자 수는 같은데 양성자 수가 다른 거니까. 자, 양성자 수가 하나가 많다. 그럼 밑에서 전자도 하나가 많은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리고 오비탈 한 칸당 전자 몇 개 들어가죠? 2개 들어가죠. 2개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3s에 0개다. 그러면은 3s에 하나 들어있고 3s에 하나다. 3s에 2개 들어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근데 0개 하나 세트는 불가능해요. 왜? 예를 들어 0개고 하나라고 해보자. 하나는 바닥 상태라고 했거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얘도 바닥 상태가 아니고 얘도 바닥 상태가 아니야. 3S 다 채우지도 않았는데 3P로 들어갔잖아, 둘 다. 그래서 0과 1세트는 안 돼요. 1과 2세트예요. 그럼 이 친구가 바닥 상태가 될 수 있겠네요. 이 친구가 3S 2개 다 채웠고 그 다음에 3P 하나 채웠으니까. 얘는 들뜬 상태겠죠. 자, 바닥 상태 기준으로 한번 봅시다. 일단 전자가 13개가 있어요. 13개. 원자번호 13번이에요. 13번. 그럼 양성자 수가 13개. 그럼 요 놈은 양성자 수 하나 적다고 했으니까 양성자 수 12개겠죠. 질량수는 26짜리니까 얘는 중성자 수가 14개, 14개. 얘는 중성자 수 역시 14개겠죠. 똑같으니까. X는 바닥 상태다. 아니에요. 맞아요. X 플러스 Y는 3이다. X가 1이고 Y가 2니까 3이죠. 답이 4번이요. 16번. 다음은 A와 B가 반응하여 C를 생성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A 플러스 몇 B가 2C가 된다. 했다. 그래서 네모, 별, 세모 순서 없이 나타냈고 반응 전과 후를 순서 없이, 뭐 이런 재수없는 문제가 다 있냐. 자, 한번 봅시다. 4개 있고 전체 8개, 얘는 5, 6, 4개, 총체 10개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뭐가 반응 전과 후를 볼 때 반응 개수를 좀 보면 될 것 같아. 반응 개수가 두 개,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두 개가 된대. B가 하나라도 있다면, 하나라도 B가 반응을 한다면 전체 몰수가 감소하는 반응인 거죠. 그쵸? 전체 몰수가 감소하는 반응인데 그러려면 10에서 8로 가는 이런 반응이어야겠네요. 즉, 니은이 반응 전이고요. 기억이 반응 후인 거야. 원래 10개가 있었는데 반응 후에 10개래, 미친놈아. 8개 말고 10개, 8개. 자, 그 다음에 두 가지 세트가 있네요. 반응 전에 네모가 A인지 B인지 몰라. 세모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6대 4로 있는 거야. 그럼 두 가지 세트죠. 6, 4거나 4, 6이거나 이렇게 두 가지 세트가 있는 거예요. 근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계 반응물을 찾아볼 건데 B가 한계 반응물일 수 있을까? B가 한계 반응물이 불가능하다라는 걸 인지를 해야 돼. B는 한계 반응물이 될 수가 없어요. 이유는 B가 한계 반응물이다. B를 무시할 수 있다라는 거죠. B를 무시를 한다고 하면은 EA가 EC가 되는 반응이 되는 거야. 그리고 6개가 8개가 되던 4개가 8개가 되던 그런 반응이 된다라는 거거든. 근데 EA가 EC가 되는 반응은 전체 몰수가 죽었다 깨나도 바뀔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B를 가린다라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거야. 따라서 A가 다 반응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A가 다 반응을 한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세모가 있었는데 세모가 다 사라졌죠? 세모가 A였네요. 세모가 A였어요. 즉 A가 4개, B가 6개 이 세트였다는 거야. 그리고 A는 다 반응해. 그럼 C가 4개가 나오겠죠. C 4개. 전체 8개의 반응 후에. 그러면 B가 4개가 있다라는 거네. 6개 있었는데 2개 빠져서 4개가 됐다라는 거죠. 2대 1대 2다. 얘가 또 1이네요. 기억. 반응 전이다. 아니에요. 니은, 네모는 B다. 네모 B 맞죠? 세모가 A라고 했으니까 니은에서. 디귿, B는 1이다. 맞네요. 답이 있지. 5번. 깜짝이야. 씨. 자, 17번 number 17. 다음은 오비탈 가부터 다에 대한 설명이다. 가부터 다는 2s, 3s, 3p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 n 플러스 l 값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n 플러스 l 값 다 해보면 2, 3, 4예요. 다의 l 플러스 ml은 2다. l 플러스 ml이 2가 될 수 있는 거. 얘는 l 플러스 ml이 0 플러스 0밖에 없어요. S오비탈은 그래요. 0, 얘도 0, 얘만 가능하네요. L이 1이고 ML이 플러스 1일 때 그렇게만 가능하겠죠. 얘가 다네요. N 플러스 L, 가와 나, 가가 더 크다 그러니까 얘가 가고 얘가 나고 3S, 2S, 3P 답이 3번. 선생님 18번이요 18번이요 아 너무 길어요 문제가. 패스할게요. 할까요? 안 해도 되지? 할까? 어? 답이 뭐냐고? (2번이요) 예. 이거 2죽이고 x는 2죽이고 y는 3죽이래. x와 y의 원자과 전자수는 같다. 족번호가 같다라는 거고. 근데 지금 자석 24개라는 게 전자가 총 24개다라는 거잖아. 얘네들 다 배치했을 때. 그러니까 n이 있고 족번호가 같다라는 거는 전자가 또 n 플러스 8, n보단 8개가 많다라는 거거든. 이게 24라는 거예요. 그러면 n이 8이네요. 원자번호 8번짜리가 누구냐면 산소예요. 16번짜리 그 밑에 있는 게 누구냐면 황이에요. 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석판 14개를 모두 사용해서 되냐? 일단 X가 산소잖아요. 산소. 전자수는 8개. 황은 오비탈 짝지은 전자수를 물어본 거예요. 지금 짝지은 전자수 1s2, 2s2, 2px2, 2py2, 2pz2 여기까지가 네온 짝지은 전자수 5개, 5쌍 있는 거고, 그 다음에 3s2, 3px2, 3py1, 3pz1 이게 또 3p 형태. 그래서 여기 2쌍이 더 있네요. 그럼 총 7쌍이죠. 니은이 7이네요. 기억이 8, 니은 7, 답이 2번. 자, 그 다음에 19번. 19번. 표는 용기, 가와나에 들어있는 기체에 대한 자료. AB가 28 대 42로 있는 거고, AB2는 22 대 11로 있는 거고. 그러면 질량비로 봤을 때 28 대 20인데 몰수비가 28 대 22라고 하면 정신 나간 소리죠. 예. 근데 같은 놈들끼리 AB 똑같은 놈들끼리 28 대 42라고 하면은 이건 진짜로 몰수비가 28 대 42죠. 몰수비 2 대 3입니다. 밑에 칸은 AB2 2 대 1, 몰수비 2 대 1이죠. 이때 A 원자수분의 B 원자수가 3분의 4라고 먼저 주어져 있네. 만약에 지금 2 대 3, 2 대 1이라고 나와 있는데 2 대 2는 아니잖아, 사실. 근데 2 대 2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2 대 2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A 원자수가 여기서는 일단 A 2개, B 2개, 여기서는 A 2개, B 4개 이렇게 있는 거니까 이 분수값이 사실 4분의 6, 2분의 3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근데 3분의 4라 그러죠. 그럼 이거 봅시다. A분의 B가 지금 2분의 3이 나왔어. 실제로는 3분의 4로 가야 돼요. 만약에 A, B만 혼자 있었다. 전체가 A, B였다 라고 하면 A 원자수분의 B 원자수는 1분의 1이죠. A, B2만 있었다 라고 한다면 A 원자수분의 B 원자수는 1분의 2일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얘네 둘이 섞여 있다. 그러면 A 원자수분의 B 원자수는 1과 2 사이 어느 중간에 있을 거라고. 그렇죠? 근데 지금 3분의 4가 찍혔다라는 거야. 얘네들의 분자수비가 1대 1로 있을 때, 2개, 1대 1로 있을 때 2분의 3이 찍힌 건데 이게 1대 1 내분점인 거지. 여기서 3분의 4로 갔다. 그 말은 1분의 1 쪽에 가깝다라는 거죠. 1분의 1 쪽에 가깝다. 평균이 1분의 1 쪽에 가깝다라는 건 뭐냐면은 AB2보다 AB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AB2보다 AB가 많다. 그럼 얘를 2배를 해줘 봅시다. 4개 대 6개다 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에 포함된 A 원자수는 4, 여기에 포함된 B 원자수는 4 이렇게 될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똑같이 2개라고 뒀으니까 A 원자수 2개, B 원자수 4개 요거 그대로 둬도 되겠네요. 요거 계산을 해보니까 6분의 8, 3분의 4가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얘 분자수가 2대 1이고 얘 분자수가 4대 6이다. 그리고 이젠 다 엮어줬어. 밑에 조건도 하나 써가지고 지금 4개 대 6개라고 찾았기 때문에 얘가 4개일 때 밑에 놈은 실제로 2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A 원자수 6개, B 원자수 6개 있는 놈이고 A 원자수 하나, B 원자수 2개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럼 7분의 8 이 X일 거고, 그 다음에 구하라는 게 B 원자량분의 A 원자량. B 원자량분의 A 원자량. 자, 2개 대 4개잖아. 이거 2개로 줄여버립시다. 다시 2개로 줄여버리면은 질량도 14g이 될 거예요. 질량이 14g이 됩니다. 그렇겠죠? 자, 몰수비가 1대 1일 때
질량비가 14대 22다. 그럼 몰 질량비가 14대 22라는 거죠. AB에서 AB2로 B가 하나가 추가됐더니 14에서 22로 8이 추가됐다. 그럼 B가 8짜리고요. 14 중에 B가 8이니까 A가 6짜리가 돼야겠네요. 그러면 8분의 6. X는 7분의 8. 둘이 곱해주면 7분의 6이겠네요. 답이 4번입니다. 그래서 저 숫자를 딱 봤을 때 A 원자수 B분의 B 원자수 B. AB 혼자 있었으면 저 분수값이 1이 나올 것이다. A, B2가 혼자 있었으면 분수값이 2가 나올 것이다. 만약에 1대1로 있다면 분수값이 2분의 3이 나올 것이다. 이 세 가지 기준점을 놓고 보자고. 근데 3분의 4. 1대1로 있을 때에 비해 1분의 1 쪽에, AB 쪽에 좀 더 가깝다. 그러면 AB가 더 많겠구나. 이렇게 일단 대략적으로 가이드를 잡고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20번. 다음은 A와 B가 반응하여 C를 생성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2A 플러스 B가 2C가 되는 반응이다. 표는 실린더에 A와 B를 넣고 반응을 완결시킨 실험 1과 2에 대한 자료이다. A의 분자량은 15고 B의 분자량은 16이다. 자, 마지막 문제죠. 일단 표를 보니까 A의 질량과 B의 질량 뭐 이렇게 각각 나와 있는데 Xg, Xg으로 질량이 그냥 동일하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반응 후에 남은 B의 질량이 7g, C의 질량은 Yg이 만들어졌다 그러고 여기서는 전체 기체의 질량이 Y다 이렇게 준 거야. 일단 반응식 한번 써봅시다. 2A 플러스 B가 2C가 된다. A와 B가 질량은 1대 1인데 몰 질량비가 15대 16이다. 그럼 몰수비가 16대 15다. 이거 먼저 쓰고 그럼 A가 16개 반응하고 B가 8개 반응하고 C가 16개가 나왔겠죠. B 7개 남았고 C 16개. 근데 남은 B의 질량이 7g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7g이다. 마치 B의 몰 질량이 1짜리다 라고 취급이 된 거지. 이해돼요? B의 몰 질량이 1짜리다. 그러면 A와 B가 15대 16이라고 했는데 16짜리가 1짜리 몰 질량이라고 한다면 15짜리는 16분의 15짜리겠죠? 괜찮죠? 그럼 얘는 16개가 있으니까 몰 질량 16분의 15 계산해주면 얘는 15g 있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B 또한 15g 있는 걸 거고 맞죠? 전체가 30g인데 B가 7g 남았다. C가 23g 있다라는 거네요. Y가 23g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실험 2를 보는데 A는 질량이 또 똑같아. 15g 있다라는 거야. 16개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때 B는 조금 다르네요. Zg이 있다. 얘는 몇인지 몇 개 있는지 몰라요. 전체 기체의 질량은 Yg이 된다라고 합니다. 전체 기체가 23g인 거예요. 전체 기체가 23g. A 16개가 15g이잖아. 근데 전체가 23이라. 반응 전에도 전체 23이었을 거 아니야. B가 8g 있다는 거죠. 그쵸? B가 8g 있다는 거는 B가 8개 있다는 거죠.
그럼 16개, 8개 반응하겠네. 그래서 C가 16개. 아, C만 남은 상황이었구나. A, B 지금 둘 다 소모된 상황이네. 그래서 Y가 23. 오케이. 원에서 반응 후 전체 기체의 부피. 내가 몰수비를 계속 쓴 건 뭐냐면은 저 전체 기체의 부피를 물어보는 보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 항상 이렇게 표시를 합시다. 몰수비 먼저 쓰고 질량은 거기에 곁다리로 써주는 거예요. 원에서 전체 기체 부피는 23. 2에서 반응 후 전체 기체는 16개죠. 16개. Y는 23. Z. 원래 있었던 B의 질량 8이네요. 그래서 답이 2번이죠. 2. 답이 2번.